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한 고대의 책이 있습니다. 1912년 여름 이탈리아의 고서적 수집가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로마 근교의 한 예수회 수도원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고문서들을 정리하던 수도원 측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장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보이니치는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수도원의 어둑한 서고 깊숙한 곳에서 보이니치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양피지로 만들어진 이 필사본은 총 240페이지 분량이었으며 표지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보이니치는 자신이 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펼쳐진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기이한 식물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나체의 여성들이 복잡한 관로시설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페이지들에는 천체도와 점성술 기호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니치가 가장 당황스러워한 것은 문서에 사용된 문자 체계였습니다.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도 그 어떤 알려진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문자들은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곡선을 그리며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불가배했습니다. 각 문자는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 단순한 낙서나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서의 종이 재질과 잉크를 살펴본 보이니치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양피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잉크의 색깔과 질감 또한 중세시대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그 어떤 중세 문서와도 닮은 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이니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식물학 섹션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세밀하게 묘사된 식물이 그려져 있었으나 그 식물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잎의 모양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고, 줄기와 뿌리의 구조 역시 일반적인 식물학적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천문학으로 보이는 섹션에서는 원형 도표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태양과 달을 연상시키는 천체들이 그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별자리처럼 보이는 패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체도 역시 당시 알려진 어떤 점성술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묘한 부분은 목욕 장면이 담긴 섹션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복잡한 관로시설 속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관로시설은 마치 인체의 혈관이나 식물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유기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니치는 이 문서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도원 측도 이 책의 정확한 출처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수도원 서구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봐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책을 손에 넣은 보이니치는 즉시 이 문서의 정체를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자들과 고문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문자체계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고, 사파들 역시 어떤 기존 지식 체계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이니치가 발견한 이 문서는 곧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수수께끼만 쌓여갔습니다. 1912년 그 여름날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앞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언어학적 수수께끼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흔적들은 17세기 프라하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문서에 남겨진 몇 안 되는 단서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등불처럼 그 존재만을 암시할 뿐 명확한 진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665년 8월 19일 프라하에서 한 통의 편지가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술사 거르크 바레쉬가 독일의 학자 아타나시오스 키르허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한 권의 신비로운 책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레쉬는 편지에서 어떤 이집트 의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니치 문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지 속에서 바레쉬는 이 문서를 600두카트라는 거액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7세기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이는 이 문서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귀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바레쉬가 누구로부터 이 문서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그 이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레쉬가 이 문서의 이전 소유자로 루돌프 2세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프라하를 연금술과 신비주의의 중심지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수많은 연금술사들과 천문학자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루돌프 2세가 실제로 보이니치 문서를 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과 관심사를 고려할 때 이런 신비로운 문서를 수집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황제는 평생에 걸쳐 고대의 지혜와 숨겨진 지식들을 찾아 수집했으며 특히 연금술과 의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레쉬의 편지 이후 문서의 행적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레쉬 자신도 1662년에 사망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문서의 소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약 250년 동안 보이니치 문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몬드라곤에 있는 예수회 수도원에서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이 문서를 발견하기까지 그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들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니치가 문서를 구입한 후 이 신비로운 책은 다시 한번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보이니치는 자신의 서점이 있던 뉴욕으로 문서를 가져갔고 그곳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암호 해독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30년 보이니치가 사망한 후에도 문서는 그의 미망인 에델 보이니치에 의해 보관되었습니다. 1961년 한스 크라우스라는 고서적 상인이 이 문서를 구입했습니다. 크라우스는 오랫동안 이 문서의 구매자를 찾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보이니치 문서는 해독 불가능한 수수께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969년 크라우스는 이 문서를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서는 MS408이라는 분류번호를 받으며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의 보관은 이 문서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학의 연구시설과 전문가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보이니치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일대학교에 도착한 후에도 문서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서를 들여다볼수록 그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양피지의 나이가 15세기 초로 밝혀졌고 잉크의 성분 분석도 이루어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의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니치 문서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며 수많은 손을 거쳤습니다. 연금술사로부터 황제에게 그리고 수도원에서 고서적 상인에게 마침내 현대의 연구기관까지 각각의 소유자들은 모두 이 문서 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비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를 펼치는 순간 독자는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40페이지에 걸쳐 펼쳐진 이 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은 문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이니치어라고 명명한 이 문자체계는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합과 배열은 완전히 낯설고 해독 불가능합니다. 문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독특한 문자들입니다. 총 20개에서 30가의 정도의 기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마치 암호처럼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Q나 DI, 사오 같은 문자 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 언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각 단어들은 대체로 짧으며 길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어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문서의 텍스트만큼이나 수상한 것은 바로 그 사파들입니다. 전체 페이지의 상당 부분이 컬러 사파로 채워져 있는데 이 그림들은 중세 필사본의 일반적인 도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물학 섹션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기이한 식물 그림들입니다. 뿌리부터 잎이, 꽃까지 세밀하게 그려진 이 식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가 마치 인간의 다리처럼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또 다른 식물은 잎이 나선형으로 비틀려 있거나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 역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피어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줄기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꽃들이 동시에 피어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창조물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천문학 또는 점성술 섹션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원형의 도표들과 별자리 같은 그림들이 가득한데 이들 역시 우리가 아는 천체 지식과는 다른 체계를 보여줍니다. 태양과 달로 추정되는 천체들이 등장하지만 그 배치와 관계는 실제 천문학적 지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하늘을 관측한 기록처럼 느껴지는 이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상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발레올로지라고 불리는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여성들이 녹색이나 푸른색 물에서 목욕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나체이며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으로 연결된 욕조나 웅덩이 같은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의학적 치료나 연금술적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각국의 최고 암호 해독가들이 이 문서에 도전했습니다. 독일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부터 연합군의 정보부 요원들까지 전쟁의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 문서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애니그마, 암호기의 비밀을 풀어낸 블레치리 파크의 천재들조차 보이니치 문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암호학자 윌리엄 프리드먼은 수십 년간 이 문서를 연구했지만 결국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이니치어가 실제 언어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사 언어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도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이 최신 기술을 동원해 해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서의 통계적 분석 결과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글자의 빈도나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 언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듯한 규칙성도 드러냅니다. 어떤 글자는 단어의 시작 부분에만 나타나고 또 어떤 글자는 끝부분에만 등장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이는 자연 발생한 언어라기보다는 특별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체계임을 시사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서가 특별한 종류의 의학서이거나 연금술서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완전한 조작품이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외계의 언어라는 극단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마치 시간 속에 갇힌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굳게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문자들과 사파들은 오늘도 연구자들을 유혹하고 좌절시키며 인류의 지식체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보이니치 문서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기묘한 필사본이 과연 진정한 지식의 보고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만들어진 속임수인지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이니치 문서가 정교한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나 학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후원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독 불가능한 문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루돌프 2세가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황제의 신비주의적 취향을 노린 정교한 사기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에도 의문점이 따랐습니다. 보이니치 문서의 문자 체계는 단순한 무작위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문자들이 문장의 시작이나 끝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 단어의 길이 분포,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적 특징들은 실제 언어가 가진 통계적 성질과 유사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 언어를 만들었다면 그는 현대 언어학이 밝혀낸 언어의 수학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모방해낸 천재적인 위조범이었을 것입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문서의 사파들이었습니다. 식물학 부분에 그려진 기이한 식물들은 지구상의 어떤 식물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멸종된 식물들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희귀종들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문학 부분의 도표들은 당시의 점성술적 지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단순한 허구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서가 암호화된 라틴어나 다른 알려진 언어일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복잡한 치환 암호나 전치 암호를 사용했다면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컴퓨터 분석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가설들도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서가 인공언어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세의 어떤 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내어 자신만의 지식을 기록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 문서가 특수한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신성한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설 중 하나는 보이니치 문서가 외계 문명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언어나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미지의 식물들과 이상한 천문도들, 그리고 수백 년간 해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했지만 문서의 신비로운 특성은 이런 극단적인 상상력까지 자극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석, 더욱 정교한 통계적 방법론, 그리고 다학제적 접근법들이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연구는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들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보이니치 문서의 진정한 가치가 해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불완전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독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 문명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존재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오늘도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희귀서적 도서관의 조용한 서고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문자들과 불가해한 사파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메신저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중세의 정교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일까요? 혹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 답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고 보이니치 문서는 여전히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